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월러시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임시 휴교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50명 이상이 모이는 불필요한 모임과 집회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25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종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증오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애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만난 브라질 대표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를 받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인 여성이 LA 다운타운 자바에서 2인조 절도범에게 수천 달러의 현금을 빼앗기고 자동차 유리창까지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도범은 한인타운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한인 여성을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와 유사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정부 등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첫 희생자는 월럿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럿시는 어제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9일 월럿의 60대 여성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셰리프 경관들이 출동해 환자를 인근 포모나밸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환자는 입원 후 곧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 11일 월러시 당국은 LA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숨진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근 한국에 장기간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LA 카운티 주민은 아니지만 친지 방문을 위해 월럿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럿 시장은 이 여성은 해외에선 곳곳을 많이 다녔지만 미국에 입국해서는 주로 월럿의 집에 머물고 월럿 시내나 커뮤니티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여성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 경관들과 월럿의 희생자 가족들이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 추가로 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은 8건의 추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최근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 내에 보고된 확진자 수는 총 40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LA 통합교육부가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군의 900여 개 초중고교가 월요일부터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40개의 패밀리 리코스 센터를 통해 음식과 보충 수업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패밀리 리코스 센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문을 열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군은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50명 이상이 모이는 불필요한 모임과 집회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가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에 달한 가운데 최근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 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LA의 새로운 지침들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LA 시청에는 직원을 제외한 방문객들의 입장이 제한됩니다. 시청 외의 다른 시 소유의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같은 건물들의 경우 방문객들의 수를 한 번에 50명이 넘지 않게 규제하게 되며 입장을 기다릴 때 역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키기 위해 대기자들 간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또 가세티 시장은 이 사태가 완화하기 전까지 시 소유 건물에서 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시 소유의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역사회 행사 혹은 단체 활동 등의 경우 역시 인원이 50명이 넘으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일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누구든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몸이 아플 경우에는 행사 참석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가세티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시내 공공기관에는 모두가 위생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면대와 손세정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취소하도록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진 금지령과는 달리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준의 호텔과 의료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정부 당국자들이 사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허용하도록 명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지난 월요일 한인 여성이 LA 다운타운 자바에서 2인조 절도범에게 수천 달러의 현금을 빼앗기고 자동차 유리창까지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도범은 한인타운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한인 여성을 미행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전 타운의 올림픽길에 있는 체이스뱅크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50대 한인 여성 A씨. 차를 타고 LA 다운타운 자바에 있는 비즈니스 업소에 도착한 후 잠깐 업소에 들렸다 나온 사이 길거리에 세워놓았던 자동차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 안에 놓아두었던 수천 달러 현금이 든 꾸러미를 도난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업소 매상의 입출금 때문에 아침에 은행에 들려 업무를 보고 수천 달러의 현금을 검은색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온 후 LA 다운타운 자바에 위치한 본인의 업소까지 갔다 잠깐 업소에 볼일을 보고 나오느라 1, 2분 자동차 안에 장바구니를 놓아둔 사이 절도범에 털린 것입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고 유리창을 치는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라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딱 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 있더라고요. 수천 달러의 현금을 장바구니에 넣고 잠시 차를 비운 사이 차 조수석 아래 발치해 장바구니를 놓아두었는데 절도범은 피해 여성이 잠시 자동차를 비운 사이 수십 초 만에 차 유리창을 깨고 장바구니를 잡아채 도주한 것입니다. 가방도 이렇게 좋은 백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마켓 봉지처럼 이렇게, 왜냐면 워낙 위험한 걸 알아서 저는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 책북이랑 비즈니스 책북이랑 그냥 현금이랑 또 이런 지갑이나 이런 등등 이런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잊어버렸어요. 당시 자동차는 통행이 붐비는 길거리에 주차돼 있었으며 범행 장면은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를 보니까 제가 차를 세울 때 어떤 그 하얀 트럭이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이 쭉 가다가 한 블락 그쪽에서 유턴을 해서 제 차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저 보는 걸 같더라고요. CCTV에서 보니까. 그러고선 다시 제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제 차 쪽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한 사람이 내려서 제 차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바로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범행이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진 점, 허름한 장바구니를 빼앗아 도주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 여성을 한인타운 은행에서부터 미행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그 적발되자마자 그게 창문을 깨시고 들어가는데 3초서부터 5초밖에 안 돼요. 걔네들은 창문을 부시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람을 켜놨어도 사람들이 어텐션 받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고 그리고 용의자는 벌써 도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나 선물 같은 거는 항상 트렁크 같은 데 놔두시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무슨 뭐 타월 같은 거라도 이렇게 덮어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절대 차 안에 가방이나 물건을 놓고 내리지 말 것, 그리고 비즈니스 매상 때문에 큰 액수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모기지 대출이 급증하면서 1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11일 모기지 은행협회가 발표한 신규 주택 담보대출 지원서 수가 전주에 비해 55.4% 급증했습니다. 가중 증가분으로 보면 200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주택 소유주들도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 신청으로 몰리면서 전주에 비해 무려 79%나 늘어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29%로 이자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가주등지에서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선홍식품 브랜드 팽이버섯으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오레곤, 워싱턴, 일리노이,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사망자는 가주와 하와이, 뉴저지주에서 발생했으며 총 17개 주에 걸쳐 36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의 주택거래가 전달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거래는 전달에 비해 38%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거래가 움츠러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MLB 2020 시즌 개막일이 최소 2주 연기됩니다. 메이저리그는 시즌 개막 전까지 잡아놨던 모든 시범 경기 일정도 중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만난 브라질 대표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를 받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주말 마라라고를 방문했던 브라질 대표단 중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거의 해당 인물과 접촉이 없었고 지금으로서는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종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증오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한국에서 유학 온 23세 한인 여성이 맨하탄 웨스트 34 스트릿 한인타운 노상에서 20대 흑인 추정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한인 여성을 향해 욕설과 함께 당신은 아시안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마스크는 어디 있냐고 따져 물은 뒤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가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 한인 여성은 폭행으로 얼굴 주변의 타박상은 물론 턱이 탈구되는 증상까지 보여 맨하탄 벨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한인들이 차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특히 대구와 경북을 강타하면서 한인들과 접촉만 해도 코로나19에 옮을 수 있다는 공포가 인종차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인들이 메트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미국 식당에서는 한인들이 식당에 들어서면 고객들이 다른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가장 구석 자리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도시들이 전국에서 7번째로 혼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순위는 전년도 6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대의적 교통 혼잡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점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차원에서 250여 명 이상의 이벤트를 전면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3피트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이벤트로 규정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근무자들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 공무원 13명과 국가보훈처 직원 1명 등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14명이 추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청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지난 7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10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11일에 해수부에서 부부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교육부에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직원 1명과 별도 건물이 있는 대통령 기록관 직원 1명까지 합치면 세종 지역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 사례는 23명으로 늘어납니다. 해수부가 총 18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훈처, 인사혁신처, 대통령 기록관 등에서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청사 내 근무자 가운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각 부처 확진자와 접촉한 근무자들의 코로나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해수부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마저 확실치 않습니다.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내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청사 방역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